세월호가 3년 만에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사고 해역에서는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 속에 온전한 인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들이 호남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공약 대결과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총경급 경찰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국과수가 전일 빌딩 천장에서 총탄을 찾는 작업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에는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절반 가까이 드러나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 시각 동거차도 산 중턱에서 인양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진선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네, 진도 동거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인양 현장과 1.5km가량으로 가깝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작업선의 불빛만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희생자 가족들은 산속 초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양 작업이 가시화될 때부터 며칠째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처음으로 선체가 떠올랐다는 소식에도 가족들은 반신반의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의 배 진시로를 타고 나가 실제 선체를 확인한 뒤에는 눈물을 흘리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등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픔을 함께 해온 동거차도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뉴스를 통해 또 현장에서 떠오른 세월호를 보니 생업을 하다 너도 나도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참사 초기가 생각난다는 건데요. 인양 성공은 반갑다면서도 착잡한 심경을 함께 전했습니다. 세월호는 이제 목표했던 수면 위 13m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내일 새벽에도 직접 현장에서 선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동거차도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 기름 유출이 걱정입니다. 선체가 모습을 드러낼수록 더 많은 기름이 흘러나올 것으로 보여 어민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인양 현장.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가 움직이면서 기름 일부가 유출된 상태입니다. 얇은 막 정도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 결코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요. 해양수산부가 계산한 세월호의 잔존유는 차량 연료까지 감안해 221kl. 이 가운데 잠수부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분류돼 작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한 곳의 잔존유는 50kl, 250드럼에 이릅니다. 해양수산부는 잔존유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름 유출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기름이 많이 유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선상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 500m 반경에서 상하이 셀비지가 1.6km 반경 안팎에는 해양관리공단과 해경이 방제선 16척을 투입한 상황이지만 어민들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이 양식 미역을 채취할 이 시기인데 저게 인양을 한다고 인양을 하니까 참 어민들은 우리들은 참 걱정인데. 세월호 잔존유 유출의 최대 고비는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올리는 공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 신항 역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제부두 공간 배치 계획도 윤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 신항 철제부두는 33,000제곱미터. 바다 쪽에서 봤을 때 철제부두 왼쪽에 세월호가 옮겨집니다. 목포 신항 철제부두에는 컨테이너 15,000개를 실을 수 있는 대형 화물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거치를 위해 조만간 이 화물선을 인근 석탄부두 쪽으로 옮겨 철제부두를 비워놓을 방침입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한 세월호는 레일을 이용한 초대형 트랜스포터 40여 대에 의해 철제부두로 옮겨집니다. 철제부두에는 또 이달 말까지 컨테이너 50여 개가 배치됩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를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현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주요한 어떤 시설들이 얼개를 좀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 신항 현장 점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낙연 지사는 세월호 선체 정리가 진행될 목포신항 철제부두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도 컨테이너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장소를 파악하는 등 세월호 거치를 대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신항 철제 부두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등 세월호 거치 준비에 목포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이번 주 안에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의 목포신항 거치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선 주자들이 호남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경선과 ARS 투표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선 주자들도 모였습니다. 행사장으로, 시장과 공장으로, 그리고 진도 팽목항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후보들이 동분서주했습니다. 저 손학규가 호남을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남에서 각각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는 호남 대통령으로 자존심을 세우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서름 속에 한숨 속에 살아온 호남이 길을 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5일부터 ARS 투표를 시작하는 민주당과 25일 광주 전남에서 첫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당. 승부의 시작인 동시에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수도 있는 호남 경선에 후보들이 조직과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은 차별화된 지역 공약으로 호남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 광주 MBC에서 진행되는 생방송 TV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제시하는 광주 전남 지역 공약은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5.18 집단 발포의 진실을 찾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그리고 끈질긴 호남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보별 의제별로 보면 개성과 온도차도 느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는 캐릭터가 공약에서도 드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금지를 약속한다든가 광주 학살 세력과 연장할 일은 없다며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면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자라는 제안에도 다른 후보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표가 좀 손실이 되더라도 정의와 근본, 기본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의 지역 공약은 광주 전남 지역의 반문 정서를 의식한 듯 공들인 흔적이 엿보입니다. 후보가 직접 나서 지역 공약 발표를 한 데 이어 전문가들로 꾸린 선거 캠프가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밸리와 또 친환경 자동차, 이것은 사실 미래의 새로운 산업 아닙니까? 그것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입니다. 안희정 후보는 어느 지역에도 호환이 가능한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소신의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넘기겠다며 그렇게 되면 지방이 더 이상 서울이나 중앙에 예속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한양 중심으로 임금님 중심으로 이룩되었던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체제를 바꿉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전진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호남권 승부를 가를 ARS 경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내일 낮 광주, 목포, 여수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토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서장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서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경찰서장 48살 서모 총경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 저녁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서 총경을 체포했습니다. 서 총경은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자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 총경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 총경은 취임 석 달 만에 대기 발령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용은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다는 공문만 받았으면 뭐 구체적인 사연은 없고요.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등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서 총경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와 부적절한 자리를 가져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수첩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총경이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의 심정이나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평범한 돌 계단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집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집 속 희생자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면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3년, 이를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기록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모였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억이나 기록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차후에 그게 공동체의 기억이 되고 공동의 역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이번 전시의 특징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라는 겁니다. 기억을 공유하고 싶은 관람객들은 이 빈 공간에 물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거나 참사 당일에 겪었던 개인의 심경, 경험들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시민들에게 3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세월호 인양은 진실을 기억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양으로 그치지 않고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은 그게 밝혀지는 게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는 이번 전시는 5월 말까지 이어지며 세월호 희생자들과 5월 어머니, 시민 상주가 함께하는 집담회가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는 28일부터 전일빌딩에서 탄환 발굴 작업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국과수가 전일빌딩 10층에서 탄환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건물 뒤쪽 외벽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총탄 흔적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